자, 이제 공야장, 공야편 2장, 아니 2장이 아니고 거기 이제 2절, 2절. 그리고 이제 공야장한테는 당신의 따님을 이제 시집 보내고 또 자우이 남용하사되 공자께서 남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평하시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류도의 불패하이며 박무도의 면허 형육이라 하시고 이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말씀하시되 박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라에 도가 있다. 나라에 도가 있음에 불패하이며 패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뭐냐면 나라가 이제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면 이제 태평성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저기 초야에 묻혀 있는 산림 속에 은거하던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나면 이제 다 나오겠죠.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음에 패하지 아니하이며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관직에 벼슬을 시키고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패의 뜻이에요. 나라에 도가 있음에 패하지 아니하이며, 나라에 도가 없음에, 여기 면자, 면허 형육이라, 면할 면자죠. 형육이 뭡니까? 형벌 형자에다가 죽일 육자죠. 형육을 면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요 남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용의 삼복백주라고 해가지고 시경에 100주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백규라고 하는 흰 옥이죠. 이 옥은 좀 흠집 있어도 갈아서 이렇게 흠집 없앨 수가 있지만, 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뱉게 되면 요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말을 조심하고 삼가해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벼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죽음은 면할 것이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형벌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에 도가 있다, 도가 없다,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언로를 보는 거예요, 언로예요. 언로가 통하냐, 막하느냐.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보고서 그 나라가 태평하냐, 태평하지 않느냐, 이거 가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뭐 복잡다단하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딱 보면은 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형지자로 그 형의 자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는 여식을 말하는 거겠죠. 여식, 그 형의 딸로 처지하시다, 시집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형은 누굽니까? 맹파는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어리신데 일찍이 이렇게 자식을 뒀는데 그 자식이 절름발이에요. 이게 절름발이 파자예요. 아마 이게 절름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자의 형인데 이복형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되니까 70고령에 다시 안씨
집안에 청혼을 한 거예요. 예. 안씨지 집안에 청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 나이 그때 당시 16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혼을 넣는데 거기 안씨 집안에 세 딸이 이렇게 있는데 세 딸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누가 숙대부한테 취대부 집에 시집 갈래? 하니까 첫째, 둘째는 나 절대 못 갑니다 하고 했는데 셋째 안징제 여사 16살 자신 안징제 여사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70자신 숙량을 한테 시집 갔죠. 예. 그래서 이 고령이다 보니까 혹여 자식을 낳지 못할까 해가지고 늘 니구산 니구산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이제 낳았죠. 그분이 공자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맹파 형님하고는 이복지간이죠. 예. 그런데 이 공씨 집안의 대를 이은 것은 이제 아마 절름발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께서 대를 아마 이었겠죠. 예. 그래서 공자가 둘째이기 때문에 자를 이 버금중자 써가지고 중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첫째이기 때문에 맹파라 한 것이고 여기는 중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여기에도 이제 아마 여기 각에 대해서는 뭐 잘 이렇게 전해지는 바는 없어요. 아마 요걸 통해서 따님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카를 그 형의 자식 조카를 시집 보냈다. 누구한테? 남용한테. 여기 남용은 누구냐면 여기 잔주에도 나오죠. 남용은 공자 제자니 남궁하고 남궁 땅에 거처했고 명 도요 또 이름은 괄이다. 남궁괄. 자는 자용이며 시호로서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다. 당시 세력가인 맹의자의 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께서 이제 천하를 주유 열국하실 적에 세상 돌아다니실 적에 남궁 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마련해 줘 가지고 그래서 경숙으로 인해서 내가 더 도를 넓힐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이게 바로 남궁 경숙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에도 잔주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어때요? 남용은 세력가의 집안이었었고, 그죠? 여기 공야장은 뭐 하여튼 죄는 없지만은 뭐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사회적 지위로 봐서는. 네. 이제 요걸 두고서 공자께서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더 편애하지를 않았다. 더 나은 사람한테는 조카 딸을 갖다가 시집 보냈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러면 또 공야장께서 또 서운해하게 여기겠지. 순서가 어떻게 그렇지. 과연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도 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한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의도적이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 여기서는 공자를 존경하는 존숭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편애하지를 않으셨다. 오히려 조카딸을 더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좌우의 자천하사되 군자제라 약이 노무 군자자이면 사원 취사리요.
공자께서 자천을 두고 말씀하시되, 여기 자천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성은 여기 보면 잔주에 보면 자천은 공자 제자니 성이 복시요, 복자천이에요. 성이 복시고 이름은 부제다. 가지런하지 않은 거. 예? 어떻게 이름이 제자를. 예. 자, 그러니까 자천을 두고 평하시길 군자로다. 어? 군자로다. 이 사람이요. 아주 군자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너무 군자다이면, 그런데 그 뒷구절에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사원 취사리요, 이사자지요. 극이자에다가 이사자를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극이자는 이렇게 대죽변을 쓰면은 이게 키기자예요. 키, 곡식 까부는 거. 예. 그 키기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갖추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요 키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 얘기할 때 극이자로서 이렇게 보통 쓰인 거예요. 지칭물로. 그래서 이제 이 도끼근자죠, 요건 도끼근자. 도끼로 쪼개어서 어떤 분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과 저것 분별한다는 뜻에서 이사자라고 이렇게 어떤 지칭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원 취사리요, 이 사자를 맨 앞과 맨 뒤에다가 썼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잔주에 보면은 상사의 사자는 차인이요, 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하사 사자는 차덕이라. 예? 그러니까 요 사원 취사리요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자는 문장 가운데라든가 앞부분에 나올 적에는 어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러한 덕을 취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복자천을 칭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노나라에는 참 군자가 많다. 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자들 많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복자천이 이렇게 군자의 자질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근히 노나라에 군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평하시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자공이 문활,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재활, 여는 기여니라. 왈, 하기야니 있고, 왈, 호련예니라. 자공이 문활, 자공이 물어 가로되, 사야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존칭 대상, 직계존속이라든가 또는 어떤 스승 밑에 자신을 얘기할 적에는 자기 이름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응국이 뭐 이렇게, 응국이는 어떻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 공자, 가라사대, 여는 기아니라. 여기 계집여자는 너여자예요. 너. 예. 우리가 본래 여기 이게 너여자인데 나중에는 계집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삼수변을 더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에는 늘 이렇게 여자를 쓰면은 꼭 계집녀로서의 뜻만이 아니고 너라는 이 뜻이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는 그릇이다, 이게. 너는 그릇이다. 이게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잔주해 볼까요? 기자는 유용지 성제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쓰임이 있는 어떤
재질을 이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그릇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그 용도밖에 못 쓰잖아요. 예, 물론 그릇도 아이고 너는 쓸모 있는 그릇이다. 아 이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우리 고전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군자의 그 뭐라 할까 품격이라 할까 그 뭐냐면 지난번 우리 저기 얘기했었죠. 군자는 불기니라. 군자는 그릇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거기에 늘 다 수행할 수 있는 자. 그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고전에서는 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불기보다는 조금 한 등급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보다는 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아마 당시에 그런 것을 조금 아마 아셨겠죠. 좀 서운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화기연이 있고 무슨 그릇입니까? 그릇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그릇입니까? 아마 퉁명스럽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호련이 아니라 호련이 이게 제기를 뜻하는 겁니다. 제기. 제사 지내는 그릇. 여기 잔주에 보면은 기자는 유용지 성제라 하왈 호요 상왈 연이요 주왈 복외다 이거예요. 이게 제기를 하나라 상나라 때에는 옥으로 이 제기를 만드는 거예요. 옥으로. 근데 주나라 때에는 대바구니 갖고서 만든 거지. 대바구니 이걸 복외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재물을 담기 위한 그릇이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릇도 보면은 어떤 그릇은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릇은 술그릇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요 제사 지내는 그릇은 뭡니까? 참으로 귀한 때만 쓰는 그릇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릇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너는 호련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나무로 예? 대나무로 만든. 이게 복외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호괄 옹야는 인이 불령이로다. 옹야는 인이 불령이로다. 이제 4장이죠. 여기 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공자의 제자예요. 성은 염씨고 자는 중궁이다. 많이 나오죠. 여기 논어 속에. 예. 어질돼. 예. 옹야는 누가 이제 옹야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갖다 이제 다 평하는 거예요. 어질돼 영자는 뭐냐면 말 잘할 영자예요. 말 잘할 영, 아첨할 영. 인변에다가 두이자를 쓰고 계집여자 썼죠. 여기 뭐 계집여자가 어떤 너라는 뜻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두자 쓴 것은 뭐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진실로서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갖고서 세상을 대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아주 그냥 잘 꾸며대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말 잘할 영자예요. 아첨한다는 그런 영자의 뜻도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 딱 하니까 공자께서 재활 용령이리요 어인이 구급하야 누증 어인 하나니 부지 기인이언이와 용령이리요 공자 가라사대 용령이리요. 여기 언자는 어찌 이게 문장 끝에 있을 때는 이해 이런 뜻인데 어조사 종결어미로서 쓰이는데 앞이라든가 중간 정도에 나올 때는 어찌 이런 뜻입니다. 어찌 말 잘함을 쓰리요. 어찌 말 잘함을 쓰리요. 말하자면 말재주를 말하는 거죠. 말재주를 쓰리요. 어인
이 구급하야 이게 어자가 다스릴 막을 막을 어자예요. 그러면 이 구급은 뭐냐? 이것도 급자가 말 잘할 급자, 여기서는 말 잘할 급자예요. 우리가 봉급할 때도 이렇게 쓰죠. 봉급. 이게 왜 이 봉급 줄급자가 되냐? 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죠. 가다가 끊어지고 그런데 끊어질 때쯤 되면 이걸 다시 합하는 거야. 우리 쌀단지에 쌀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봉급을 주고 해가지고 이어가도록 하는 거. 요게 급자의 뜻이에요, 요게. 그런 뜻도 되고 또 말 잘할 급자의 뜻은 뭐겠어요? 이 실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잘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달변가처럼. 그래서 실사변의 합할납자를 봉급할 때 쓰는 줄급자도 되지만 말 잘할 급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써 말 잘함으로써 남을 막는 거예요. 남을 막아서 아니 상대방 얘기를 잘 청취하고 그러고 내가 할 말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 뭐 나오려고 하면 그냥 딱 맞고 그냥. 그러니까 누증어인하나니 거듭누자지요. 거듭누자 미워할 증자예요. 거듭 남에게서 미움만 받나니 미움을 받나니 옹에 대해서 부지 기인이니 그 인을 알지는 못하겠거니 그가 인한지 어질지 못한지는 내가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 말 잘함을 쓰리요 말재주를 쓰겠느냐.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은 인으로서 행하는 것이고 아까 누러니 민어행이라 군자는 말할 적에는 조심하고 삼가에서 마치 말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고 행실을 민첩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도를 행한다 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말을 잘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고 남을 갖다가 폐를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지탄도 받게 되고 오히려 도를 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불령이라고 하는 이 말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상대방을 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긴 하지만 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자가 인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까지도 인자에 대해서는 사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인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이라고 하는 글자, 그 정의를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했죠. 이런 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늘과 땅이 말하자면 만물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것이죠. 베푸는 뜻이에요. 그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지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까 애일지정을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금수에게까지 한 포기의 풀에게까지 군자의 사랑은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죠.
금수와 초목에까지 군자의 사랑은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근데 공자가 이 군자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 세상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공자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자가 지금 생각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공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공무사. 이게 뭡니까? 지극히 이 공이라는 말이 펼치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울 사자. 여기다 배화변을 쓴 것 뿐인데, 이 사는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이 뜻을 담은 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를 갖다가 펼쳤다 이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도 뭔가 세상을 향해 베푸는 그런 뜻이 공인데, 지공은 뭐냐 이거예요. 지극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조금도 사가 없는 거야. 조금도 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자를 그래서 이게 본래 요 글자가 사자도 되고 여기 팔뚝병자도 돼요. 팔뚝은 이렇게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여기 팔뚝 구부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팔뚝괭자예요. 팔뚝괭자. 그러니까 내 신체적 구조가 나를 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사로울 사라고 하는 것이고, 사욕을 낼 수 있는 것으로서는 먹는 것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에 배화변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게 사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가 조금도 없이 지극히 펼치기만 하는 거야. 요걸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도울 수 있는 그 경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요 생각을 갖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공무사의 이 경지는 사실은 이건 성인의 이런 경지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이고 하늘이다 이게 하늘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심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 여기서 유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례 무망꾀라고 해요. 무망꾀. 네, 이 무망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망꾀가 참다운 인, 천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망꾀가.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이 인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하신 거예요. 누구도 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자, 자사 7조계로 사하신데 5장이에요. 대활 오 사지 미 능신이로소이다. 자열하시다. 자사 하면은 사는 뭐뭐 하게 하다, 이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7조계 5칠자에다가 색일조자에 10개자를 썼죠. 색일조자가 뭐예요? 두루주자에다가 세추자 썼죠. 새가 부리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쪼는 걸 갖다가 뭐 새기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훈을 삼은 겁니다.
칠조계로 하여금, 사자는 벼슬 사자죠. 벼슬 캐 하신대 대활. 요 대활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하는 걸 대활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칠조계가, 이 칠조계도 역시 공자 제자예요. 예. 오 사지 미 능신이로소이다. 저는 이것이, 이 사자, 이것이 능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벼슬자리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않습니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께서 기뻐하시다. 거기서 만약 칠조계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너희 놈 뭐라고 했겠지. 그런데 제가 이게 참 그 중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은 이 언어가 많이 발달된 그런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면칠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더 순수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칠조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진정 저게 형식적이고 체면치레로 저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아셨겠죠. 아셨으니까 기뻐하셨겠지.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요즘에는 하도 오염된 세상이다 보니까 그 진정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다음에 6장 도불행이라. 승부하야 부해 홀이니 종하자는 기유연저 자로 문지하고 허이한데 재활 유야는 호용이 관하 무소 취재로다. 공자 가라사대 도가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자리를 얻지도 못하고 아마 세상의 공자였던 그런 도를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자가 참 참담한 심정이겠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도가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성부하야, 여기 성부 탈성자에 부자가 뗏목 부자예요. 뗏목을 타고서 부해홀이니 바다에 떠 있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전간제 선생인가요? 우리 보통 우리 성리학 조선시대 때 성리학 체계를 보면은 퇴계 선생으로 한 영남학파가 있고 율곡 선생으로 한 규학파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선비라고 그 계통을 쭉 이어서 마지막 그 계통을 이은 사람으로 대개는 영남학파 쪽에서는 곽종석, 면우 곽종석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통을 이었고, 이쪽 율곡 쪽에서는 기후학파 쪽에서는 전간제 선생, 간제 선생이 그 계통을 이었어요. 이 나라가 망했을 적에 이 간제 선생이 내가 이 망한 이 나라 땅을 내가 밟질 않으리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군산 열도 있죠. 군산에 섬들이 거기 있는데
예, 거기를 갔어요. 요 말씀을 하면서 승부하야 부해 호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섬에 가서 거기서 일생을 사셨죠. 그분이 간제 선생이 그랬죠. 여기 이게 부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땅을 보면은 동쪽에 바다가 있죠. 그렇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논어 이제 자한편에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욕거 구이러시다. 공자께서 구이 땅에 거처하고 싶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의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동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 구이의 땅에 거처하고 싶어 하셨다. 이게 논어 우리 뒤에 가면은 나옵니다. 자한편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이 우리 동이족에 대해서는 공자도 이렇게 폄하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뗏목 부자 쓴 걸 보면 참 아니 우리 뗏목 부자 쓴 걸 보면 이렇게 쓰고 이거잖아. 이게 뭡니까? 우리 풍택 중북계 부자 아니겠어요? 풍택 중북계. 근데 왜 이게 뗏목의 상일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자원을 보면은 풍택 중부 여기 태상절 모대 소나절 나무 지금 모두에 배가 지금 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 글자의 저 자원을 보면은 이걸 이 붙자 갖고 이게 뗏목으로서 이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물 위에 지금 나무가 떠 있는 상황이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어찌 보면은 이 나라를 버리고 지금 저쪽 동이족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신데 누가 여기에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웃 나라에 저기 뭐 바다 건너서 그 여기 구이에 거쳐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공자께서 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종하자는 기유연저 나를 따를 자는 유다 이거예요. 유 자유 자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로. 예. 그러니까 아니 그 공자의 이 제자가 뭐 공문 십철도 있고 또 뭐 신통유계자 72인이라고까지도 하고 크고 작은 제자들 다 따지면 3,000무리까지 얘기합니다. 3,000무리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자로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어때요? 기분 막 그 소리를 듣고서 자로 문지하고 허이한데 그러니까 막 허이색이 만면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공자께서 눈살 찌푸리시면서 재활 유야는 호용이 과하나 유는 용맹을 좋아함이 이게 보통 용기 아니면서는 이거 쫓아올 사람 없죠.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호용 용맹을 좋아함이 나보다 지나치기는 하단 얘기예요. 나보다 지나칠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소 취재로다. 근데 그 취재할 때 여기 제자가 요 재단할 제자 제주 제자 나무에 이 제목을 이 제자로 쓴 겁니다. 그 제목을 취할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질도 좋고 하기는 하지만 저걸 어디다 쓰냐는 얘기 저렇게.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좀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관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 공자님은 너무 직선적이셔. 그 꼴을 못 봐요. 예?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그런데 시작하는 꼴을 못.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 논외글 나중에 이게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공자가 무슨 말씀할 적에 의심나는 대목이 있으면 제자들이 서슴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상하게 답도 해주고 알 때까지 물은 거예요. 적당히 물은 게 아니라 알 때까지 물은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막 또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제지간의 그 관계예요. 물론 여기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당시의 분위기도 유자라고 하는 당시의 분위기, 선비의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가 지금의 상하고는 다르지요. 공자님은 의기양양한 그런 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맨날 쫑크 주잖아요. 그러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겸손한 그런 모습이 진정 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맹무백이 7장에 문, 자로 인후이까 하니까 재활, 부지야로라. 맹무백이 문, 자로는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문하자. 에? 문하니 재활, 공자, 가라사대 나 모르겠다. 과연 이게 감정에 치우치셔서 나온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진정 자로에 대한 정확한 품평을 하신 걸까요, 이게? 누구도 인하다고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앞구절을 두고 곧장 뒤 이어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감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문 그러면서 또 이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자로는 용기가 있는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군자로서 선비로서 어떤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맹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자라고도 붙일 만한데 공자는 그 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인색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뜻을 두고서 도를 행하는 사람 다 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아마 이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지공무사로서의 인. 아내한테만 조금. 네?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얼마 동안 이런. 3개월을 인을 어기지. 그렇지,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 겨우 3개월. 3개월이면 100일이면은. 그러는 거지. 또 이제 묻자온데 재활 유야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천승지국, 여기 천승지국은 제후국이에요. 천승지국에 가사 치 기부야언이와 가사 그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부세할 때 쓰는 부자예요. 세금 걷어들이는 거. 우리가 이 부라는 글자가 여기다 호반 문자 썼어요. 우리가 이 어디 뭐 상가집에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돈 봉투 줄 때 그때는 부의금이라고 하죠.
그때 부자는 조개 패자에다가 별보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쓴 거예요. 요건 주는 거예요. 줄 부자에게. 이게 별보자에다가 마디촌자. 예법에 맞게 이렇게 딱 주는 걸. 요걸 부라고 하고, 이제 부의다, 뭐. 이렇게 쓰는데, 요 부자는 세금, 부과하다. 이럴 때 부자 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이제 옛날에 세금 걷어들일 적에는 아마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라의 공권력, 군사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권력으로서 세금을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호반무자를 써가지고 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이 몸을 내가 부여받았다. 이 성을 부여받았다. 어디 하늘이 이렇게 뭘 내려줬다라고 할 적에도 이게 부자 쓰죠. 천부적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 쓰죠. 천부적이다. 그때도 이 부자를 써요. 이 말하자면은 하늘이 만물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치 강한 어떤 그런 뜻을 담고서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취해서 요 부자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어디 명을 부여하다.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도 이 부자를 쓰는 것이고, 누구한테 뭘 내려주다. 에? 하느님이 만물을 갖다가 낳으신 그것도 부라는 말 쓰죠. 부라는 말. 어떤 강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반부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부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부라는 게 이제 세금 걷어들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군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꼭 이게 군정이겠어요. 어떤 고구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뭐 징수관, 여기 이제 저 제후국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금 사자니까 다스리게 할 수 있거니와, 그런데 부지기냐로다. 거듭 그 이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공자가 인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맹무백이 구야는 하여하니 있고, 여기서 염구를 말하는 거예요. 염구. 구야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재활 구야는 천실지읍과 백성지가에 가사 위지 제야 언니와 부지 기냐로라. 여기 염구는 천실지읍이라고 하는 것은 1000호 정도 되는 고을, 그리고 백성지가는 뭡니까? 대부. 아까 자루는 어때요? 그래도 제후국을 나라 살림을 갖다가 맡을 수 있는 재질은 된다. 인자는 못 되지만, 그죠? 근데 여기 염구는 대부 정도의 규모는 맡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가사 위지 제야 언니와, 여기 위지 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위지 처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재상이 되게 할 수 있거니와, 그의 재상이 되게 할 수 있거니와, 그런데 그 이한지는 나 알지 못하겠다. 그릇이 염구가 작았나? 네? 염구가 그릇이 아마 자루보다는 좀 평을 좀 약간 낮춘 거죠.
저기하는 하여한이 있고 여기 제자가 재상제자였어요 아까. 적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서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왈 저기하는 속대 입어조하야 속대하면은 띠대자예요. 띠를 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를 갖다가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관복을 입고 예? 요 띠를 혁띠를 딱 찬 걸 말하는 거죠. 관대. 그래서 조정에 서서 예. 그러니까 이 관복을 입고 조정에 서서 이런 뜻이죠. 예. 가사 여 빈객 언야언이와 여기 여 빈객하면 빈객과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여 빈객하면은 빈객과 더불어 언자 썼지만은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말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빈객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게 하거니와 말하자면 외교관 외교관으로 어디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어떤 외교술을 갖다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 긴 예로라. 그가 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질문을 받고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죠?